김미리 부장판사라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이름 기억나네요. 조국과 가까운 판사를 조국 전담 재판부에 만 3년 이상 앉게 하면서 예. 휴직까지 허용을 하면서 아, 조국 맞아. 전 장관의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 끌어줬거든요. 예. 그랬던 분이 또 어떻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특검이 됐어요. 예. 민중기 특검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내용은 예. 어느 정도 저는 예상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그렇게 편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제가 21대 국회 때 예.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분은, 그때도 뭐가 좀 있었나 보죠? 21대 국회 때 제가 법사위원 할 때 예. 그분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 그러니까 민중기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예. 문제가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원래 연임을 못 하는데 예. 이분만 유일하게 3년간 연임을 하면서 오. 조국 사건, 예. 조국 재판을 질질 끌어줬어요. 그 당사자. 그 당사자예요. 아, 그 법원장이었군요. 네. 그래서 제가 법사위원 때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죠. 법원 국감 때 아주 단골 이슈로 삼았죠. 아. 지연된 정의는 지체된 정의가 정의는 아니죠.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예. 보여준 분이 바로 민중기 법원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이름 기억나네요. 조국과 가까운 판사를 예. 조국 전담 재판부에 만 3년 이상 앉게 하면서 예. 휴직까지 허용을 하면서 아, 조국 맞아. 전 장관의 재판을 계속해서 질질 끌어줬거든요. 예. 그랬던 분이 또 어떻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특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특검의 민중기 특검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내용은 예. 어느 정도 저는 예상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그렇게 편파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너무 목숨도 심했죠. 지금 이렇게 되고 너무 심했죠. 그 이게 100일을 하에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특검이 감출 넉 수 달 있는 동안 진실이 뭉개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뭐 저기 박영수 특검도 감옥 갔었는데 지금 이분도 지금 민중기 특검도 이러다가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분석까지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진짜 받아야 될 처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통일교 측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했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라고 했는데 네 분이 지금 맞죠 사실 네. 장관급이라 그랬는데 잠시 뒤에 실명들이 다 나오겠습니다만 장관급 4명이 현 정권의 장관급 4명이 다 드러났습니다. 진보 쪽도 노영민, 김현철, 이종석 연 만들었다라고 통일교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예.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면서 그다음에 중국 대사를 했죠. 그랬죠. 네. 중국 대사였어요. 중국 맞아요. 대사였어요. 여기에 강선우 의원까지. 네. 그래서 장관급이라는 표현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역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랬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바로 직후에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그랬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이유는요. 예. 노무현 정부 때는 통일부가 외교부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NSC 그 안전보장 부총리급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부총리는 아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어허. NSC를 주재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만큼 통일부의 위상이 예. 굉장히 강했고 아.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통일교와의 인연은 시작이 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김정일이라는 예. 북한의 최고 지도자, 예. 지도자와 통일교가 어떤 그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있었거든요. 예. 평화자동차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 이종석 두 분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현철도 그렇고. 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에요. 아. 네.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전재수 장관에 대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윤영호 씨가 전재수 장관 문재인 정권 실세라서 금품을 줬다라고 특검에서 진술을 했답니다.
일단 특검에서 지금 윤영호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그 한겨레 신문 보도 속보 나온 게 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1972년생, 그러니까 예. 저랑 동갑인데 굉장히 정치 입문이 빨라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청와대를 출입할 때 예. 제2 부속실장이었어요. 여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부속실장이라는 거는 저 그야말로 문고리 권력이에요. 권력이죠. 예, 그러니까 예. 그때 30대의 나이에도 굉장히 전재수 의원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같은 게 각별한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바로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했고 예.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 진영의 어떤 핵심 관계자이면서 예.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친문 세력의 어떻게 보면은 좌장격으로 예,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특별한 접점은 없었습니다만 예. 부산에서 유일하게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해수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부산시장에 내보낼 것을 염두에 두고 해수부 장관에 시킨 거 아니냐? 기용을 했죠. 야.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통일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예. 너무나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현금 4억에 현금 4천. 4천에 시계 불가리 2개. 까르띠에. 예. 까르띠에 시계 불가리. 2개. 예. 근데 시계의 브랜드까지도 특정이 그렇죠.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나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사표 수리를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예.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언급도 통일교 쪽에서 나왔지만 예. 금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버티고 묻히는 분위기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현직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 이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예. 사표 수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바로 해봐요. 그날 사표 수리했어요, 어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예. 사표 공항에서 내니까 대통령이 바로 수리. 네, 바로 수리를 예. 했잖아요. 그런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 같아요. 그러네요. 네. 좀 다른 얘기지만 다스베이더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혜경 씨가 선화예고를 나왔는데 선화예고는 통일교가 재단이긴 하죠. 재단이긴 네. 하죠. 네. 예. 아니면 좀 다른 얘기였었어요. 예. 우리 다스베이더님이 아니 그냥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네. 해주셔서. 댓글은 자유롭게 그럼요. 예, 달아주시면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통일교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여권 쪽 어프로치한 거는 2개 라인.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다행히 이제 그래도 노 실장님이 있다. 노 실장님이나 그분들이 처음 2019년에는 제가 잡상인이었다. 그래도 그분들이 연도 만들어주고 직접 저를 상대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한 2, 3년을 닦아놓은 게 있어서 괜찮다. 이번에도 풀어낼 거 풀어내고 어프로치할 거 어프로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압축하면요. 예.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접촉한 창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정리할 수가 그런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예. 그리고 전재수 의원, 예.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또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야.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 한학자 총재를 어머니라 그래요.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 뵈려고 전화가 왔다. 여권에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라 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다. 그래서 김혜경 3호 이야기할 때 굳이 3호를 만나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와 통일교 간의 만남이 추진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랬죠. 그렇지만 굳이 내가 3호를 만나야 돼? 나 저 이재명 후보하고 직접 만날 그렇죠. 이재명 컨택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독대가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3호를 굳이 만날 필요가. 김혜경 여사를 만날 필요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 쪽의 핵심 인사들과도 막역했고 예. 또 이재명 대통령 쪽과도 굉장히 깊은 소통이 있었다. 그렇죠.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겁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최측근이죠. 정진상 실장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또 그런 증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소통 창구를 장악을 했다. 그렇죠. 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바로
두 사람입니다. 어프로치 명단은 강선우에게, 될 사람은 정진상에게 넘기겠다라고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들을 쭉 종합해 보면 예. 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을 최초의 내각에 기용하려 했을까? 예. 이 점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만큼 정말 어떤 그 깊이 있는 예.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이 예. 대선 캠프에서 통일교 쪽과도 굉장히 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거죠. 뭐 본인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정진상 실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여하튼 정진상 실장이라는 게 여기 또 나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명단 넘겨봐야 그 사람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우려를 하니까 진짜 되는 사람은 정진상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 핵심 실세는 정진상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문고리 권력을 확실하게 두들기겠다. 그런 거죠.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게 직접 저 채널A에서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재명이 직접 연락 왔어요. 직접 총재님 뵙겠다고. 제가 지금 정진상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녹취가 나왔죠. 녹취가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마치 통일교와 국민의힘 쪽에 뭔가가 있는 듯이 예. 계속 뭐 통일교 해산, 뭐 정교 분리, 뭐 이런 걸 얘기했다는 게 참 예. 이재명 대통령 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의 몸통도 윤석열이라고 그랬죠. 대통령이라고 한 분 네네. 아닙니까? 아, 네.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네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신과의 어떤 의혹을 끊어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 야, 지금 하여튼 참 되짚어 보면은 그런 느낌이. 하여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젊은 애들 표 가져온다라는 얘기로 이재명 당시 후보하고 농구 스타죠 스테픈 커리하고의 만남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참 대통령 선거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이 젊은 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통일교에 NBA 아주 유명 선수 예. 스테픈 커리를 방한시켜 달라는 거를 추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서 비용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아니, 저 힐러리 클린턴보다 스테픈 커리가 더 비싸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리가 더 80만 비싸다. 불. 예. 걔 80만 불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불이면 한 12억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죠. 한 번 방안을 성사시키면 12억 원 정도 드는데 예.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은 통일교가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감당해달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게 지금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떡 나오는데요. 네. 이 통일교 측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보니까 딱 이렇습니다. 제가 어프로치하는 거는 오바마, 그 다음에 힐러리,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어프로치하고 있는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강선우한테 넘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A 의원 그러면서 당에서는 비용 문제를 얘기할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교 측에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이 미국 대학 교수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었잖아요. 대선 때 미국과의 인사들 통역을 해줬다. 예. 네. 지금도 뭐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런 당에서. 점이 예. 자꾸 생각이 나요. 지금 아. 통일교 관련자들의 진술을 쭉 뜯어보면,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통역 문제라든지 미국 내 직접적인 연락 같은 거는 예. 강선우 의원이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아하. 근데 이거 실제로 돈이 넘어갔다라는 그런 정황들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용 문제에 있어서 그거를 처리해줘야 끈끈해지는 거고요. 보험을 드는 거죠. 이 표현을 아주 눈여겨봐야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특검이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사실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투자금이. 아니겠어요? 예. 보험. 그래서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실질적으로 돈이 간 것 같은.
전재수한테는 지금 돈이 갔다라는 얘기고. 예. 전재수 의원만 갔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돈이 있습니다. 가야 끈끈해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야 보험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게 예. 과연 이 특검을 이런 상황에서도 이 특검을 믿고 가야 되는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왔는데, 예. 이런 것을 8월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받아놓고도 뭉개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거죠.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래서 참 걱정해요. 이런 특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느냐. 예. 예.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예.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발족해야 되는. 예. 그리고 8월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은폐하려 했고, 예. 무엇을 조직적으로 했는지 예. 이것도 들여다보는 특검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거 하라는 게 특검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